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가정에 있는 여러분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온라인 학습을 선물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택배교사 정선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사인 시간 가져봅시다. 우리 다같이 눈을 크게 뜨고 주변 세상을 살펴봅시다. 엄청 재미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잠깐 이것만 알아주세요. 본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외부 공개, 게시가 금지됩니다. 캡처 녹화 공유는 미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서 47쪽에서 53쪽, 사회과부도는 59쪽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 선생님과 함께 정보를 활용하는 힘을 길러봅시다. 사탕은 까먹어도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이름하여 안사탕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여름철 강수량이 겨울철 강수량에 비해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덥죠? 요즘 들어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선생님이 출근을 하니 이런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학교 보건선생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대구지역 폭염주의보 발효 안내드립니다. 폭염, 말만 들어도 너무 덥지 않나요? 이런 폭염주의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이런 문자가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진, 그리고 태풍, 이런 지진이나 태풍 같은 무서운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안전을 부탁하는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궁금해진 게 있어요. 폭염은 자연재해일까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자연재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핵심 단어는 자연재해인데요. 자연재해는 자연이라는 단어와 재앙할 때 재, 해롭다 할 때 해자가 합쳐져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피해를 얘기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첫 번째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알아볼 텐데요. 계절별로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듯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겠죠. 먼저 봄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할게요. 잠시 멈추고 교과서 48쪽에서 49쪽을 펴시고 형광펜 빨간색과 파란색 형광펜을 준비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정리하기로 해요. 먼저 자연재해의 의미는 빨간색 형광펜을 사용하시고 예방 방법과 안전수칙은 파란색으로 밑줄을 쳐봐요. 그러면 구분이 잘 되겠죠? 지금부터 봄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황사인데요. 황사는 미세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날아와 가라앉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거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손발을 잘 씻어야 된다고 하죠. 이건 마치 최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법과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가뭄인데요.
가뭄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수지와 댐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인데요. 여름 밑부분에 태풍이라는 글자 보이나요? 네. 태풍은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가을과 여름에 걸쳐 있는데요. 먼저 여름의 대표적인 자연재해인 폭염과 홍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넌 조금만 기다려. 폭염을 살펴보겠습니다. 폭염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를 말하고요. 선생님이 아까 메시지에서 봤듯이 대구는 이미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죠. 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홍수는요. 비가 많이 내려서 하천이 흘러넘쳐 주변의 도로나 건물 등이 물에 잠기는 재해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댐이나 제방을 쌓거나 빗물을 가둬 놓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이런 홍수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 이동하는 동안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데요. 만약 우리나라에 태풍이 접근하고 있으면 기상특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재해로는 폭설과 한파가 있습니다. 먼저 폭설은 한꺼번에 눈이 많이 내리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도로가 주변에 폭설을 대비해서 제설 장비를 준비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파는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추위를 얘기하는데요. 특히 한파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할 때 두꺼운 옷 꼭 입으시고요.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사진 속 사람들도 대부분 털 모자를 쓰고 있네요. 짜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사이트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국민재난안전포털인데요. 이곳에 접속을 하게 되면 다양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해도 포함이 되니 여러분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이 홈페이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은데요. 꼭 참고해 주세요. 다음 활동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기후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수시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없을까요? 없긴 왜 없겠습니까? 바로 지진이 있지요. 불과 몇 년 전 우리나라 포항에서 규모가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선생님이 그때 당시 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 일대는 건물이 크게 흔들리면서 외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고 임시 건물이 주저앉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하늘에서 본 피해 현장을 유종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시 환여동의 빌라 단지입니다. 옥상에 있던 물탱크 건물은 뼈대만 남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벽돌은 주변으로 떨어져 널브러져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의 물탱크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두동강 물탱크는 지진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건물 외벽은 통째로 떨어져 나가 흉측스럽게 변했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진 벽돌이 흩어져 있고 지상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는 옥상과 외벽에서 쏟아져 내린 벽돌에 상당수가 파손됐습니다. 와, 영상을 보니 지진의 피해를 실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진 발생 횟수 기록인데요. 이것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네요. 여러분이 지진 발생 횟수 증가 추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꺾은선 그래프로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짜잔! 짠짠짠짠짠! 1992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진 발생 횟수가 비슷하죠.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진 발생 횟수가 무려 250여 건, 그리고 100여 건이 넘어요. 이것은 2014년에 각각 5배,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발생 횟수이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해야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명심합시다. 지진은 땅이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각종 시설이 파손되거나 붕괴되고 화재, 지진 해일, 산사태 등이 함께 발생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재난 중의 재난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지진의 규모란 지진의 강도를 0에서 9까지 나타낸 수치로 규모 5일 경우에는 건물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강도는 엄청나게 세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후의 영향을 받는 자연재해는 봄에는 황사와 가뭄, 여름에는 폭염과 홍수, 그리고 늦여름부터 가을까지는 태풍,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가 있습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연재해로는 지진이 있는데요. 지진은 각종 시설을 파괴하거나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화재, 지진 해일, 산사태 등을 동반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자연재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아본 자연재해를 바탕으로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를 만들 건데요. 이 조사 보고서에는 자연재해의 특징과 안전수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요. 안녕!